좀 전체적으로 한번 첫 시간에는 정리를 해보고 지금까지 해본 거 정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우리가 해서 맞춰서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데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쓸 때 간단한 예만 이렇게 해서 쓰면 될 것 같아서 그거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인데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준대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서 이제 이번 학기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마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다 안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셨는데 우선 이제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오신 분은 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좀 복습에 이어지고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잊어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하면서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를 전체 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은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 들어오셨는데 네, 김현미 씨도 들어오셨네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끝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꼭 이런 그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그게 재작년까지는 이렇게 그 사업계획서를 쓰면 돈을 받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작년, 금년부터는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중소기업, 청년들한테 이렇게 사업비를 줘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년 1월 가보면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2시간짜리 사업 계획서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다 하겠죠.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쭉 해서 지금 우리가 해왔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복습으로 정리를 한번 될게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이제 뭐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라 다 안 들어오셨지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중간중간에 원래 강의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앞에서 그 강사가 강의하고 뒤에 듣고 필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나이대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운다 하면 가르쳐 주는 것만 한데 원래 강의는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죠. 강의하는 분은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고 또 강의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는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이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강의를 굉장히 뭐야 토론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 돈은 좀 많이 벌어와서 선진국이었지만 그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창조적인 것이 좀 뒤질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늦게 발전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분단돼 있어 가지고 워낙 제약이 많으니까 특별히 이제 그 통신 같은 거, 무선 통신 같은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90년도 그때까지는. 근데 그걸 풀어주니까 오늘 한국 사람들은 또 옛날에 창조 있잖아요. 세종대왕 때 한글 만든 그런 창조 기술 발휘해가지고
어, 스마트폰으로 그때부터 기술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또 반도체에서 벌고 했는데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조금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이걸 빠져나왔다 들어가야 바로 들어가는 거. 이걸 빼놔야 처음부터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갖고 네이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내가 로그아웃을 안 시켜놓으니까 그냥 바로 아까 해놓은 것이 로그아웃하고 다시 들어가 보겠어요. 자, 로그인해서 우리가 네이버 아이디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로 로그인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전에 해봤기 때문에 간편 로그인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를 로그인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스마트 스토어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입력을 해놓고 가입하는 것은 설명을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놓은 거 여기에는 이제 오늘의 저기한 건데 하나도 없죠. 그 구매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없고. 취소 결정, 구매 확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체크를 하면 넘어야 되는 안 되니까 그래서 구매 확정을 했었잖아요. 판매 관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 구매 확정 배송을 관리해서 이제 그 물건 산 분이 체크를 안 하면은 구매 확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배송 중 해놓고 배송을 해놨는데 그게 안 됐으면은 우리가 구매 확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며칠 9일인가 13일 지나면 구매가 돼요. 발송 처리 쭉 하고 구매 확정은 어디에서 들어가냐. 지금 구매 확정 내역에서는 어, 구매 확정이 그 물건이 없으니까 없는가 보네요. 그래서 자기가 구매 확정을 해서 발송 처리하고 나면 구매 확정이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걸 한 것이 이번에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본래는 이제 돼 있으면 여기가 빨갛게 알림 것이 있는데 지금 얼마에서 10월 4일 어제 마지막으로 구매 확정해가지고 통장으로 입금됐다 이런 뜻이에요. 정산 됐는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문의에 대해서 하나도 없었고 공지사항이 있고 이런 게 팝업이 떠는 건데 그거 없애는 것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 결제 건수가 11월 7일에 있고 결제자 수도 이때 한 명 있고 결제 금액도 이렇게 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 그 유입수 알림 받기 해가지고 알림을 받은 게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남성이 요거 저기 돼 있네요. 그래서 40대하고 50대가 했구나. 이렇게 스마트 장터에서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번에 변점에서 한 20%인데 또 50%로 올라갔네. 이게 무슨 뜻이야? 활성년 전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고 이거 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벌점 받는다 알려주기 위해서 좀 벌점 안 받으면 되지만 받아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10건을 지금 전시하고 있고 품절을 한 건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스마트폰에서는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상품 먼저 처음에 뭐예요? 등록을 해야 되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좀 시간이 나면 요거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었는데 상품 이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 처음부터 안 오시고 중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상품명, 판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상품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여기서 넣는 거죠. 이렇게 다 넣으면 돼요, 이미. 그리고 그림 넣고, 주그림 넣고, 보조그림 9개까지 넣고, 그다음에 상세 설명, 이게 스마트 에디터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하는 거죠. 즉 배송이라든가 반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우리가 처음 넣게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아직은 내가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 전시 중지를 하면 돼요. 전시 중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시 중 하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 둘, 이게 신상품이 하나, 둘, 나중에 그 신상품이 이게 지금 전시 중인 거고, 이건 뭐예요? 솔드아웃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상품 등록이 여기서 다 되죠. 그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그 상품 판매하는 이게 하는 그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거기에 더 자세히 나와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을 봐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종합 정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 등록, 뭐 일괄 등록, 카탈로그 가격 관리, 안전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다음에 상품 조회 및 수정. 이제 상품이 등록이 들어갔으면 내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품 등록에서 조회 및 수정 이렇게 들어가면 자 여기서 보니까 전체가 20건이고 그다음에 판매가 대기가 이렇게 돼 있고 판매 중이 10건이에요. 품절. 그 다음에 품절 1건, 판매 중지가 8건. 판매 종료가 1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품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판매 중인 거 아니면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를 하고 검색을 해보면 20개가 나와야겠죠. 20개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우리가 입력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보죠. 카테고리 그 다음에 일정이 상품명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가격표 뭐 이런 식으로 딱 입력을 해서 이거는 사진 하나만 넣었죠. 이제 물건을 사진을 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줘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안 팔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옵션을 다 설정을 하고 이 옵션 설정하는 설명도 여기에도 이렇게 다 있지만은 우리가 내일 가서 보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안 팔아야 되니까 다 팔렸다고 하니까 전시 중지를 하든지 솔드아웃 하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반드시 고쳤으면 저장하기 하면은 고쳐져요. 그럼 아까 옷 기억을 자, 이건데 이것이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 갔나? 아까 그 옷이 없어졌죠? 옷 한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조회해서 전체적인 것을 받고 아니면은 이제 판매 있는 것만, 판매 중인 것만 이렇게 보면 판매 중인 것만 뭐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데 검색을 해보면 몇 개요? 10개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또 판매 대기 중인 거 해가지고 판매 대기는 없죠. 품절된 거 하나 있다. 품절된 거 하나도 없나 보네. 그 다음에 이게 1년 전이에요. 그 전에 한 거라 1년까지만 보니까. 그 다음에 판매 중지된 거 검색. 이게 이제 판매 중지가 아까 금방 저기 세트 이게 중지를 해놓는 거예요. 6개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물건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을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채널에는 스마트 스토어와 쇼핑 윈도 얘가 여러 가지 연결을 했어요. 모두 홈페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연결해서 채널이라는 게 뭐예요? 채널이라는 게 여러 개 중에 한 개인데 이게 선택을 하면 돼요. 이게 스마트 스토어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거고 이거고 그 다음에 아까 쇼핑 있죠? 네이버 쇼핑 여기서 보면 이쪽에도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가 검색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검색하고 찾아야 돼요. 그 이름으로. 여기에도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찾기가 힘드니까. 이제 검색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기다 이름을 잘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쭉 검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돼요. 그 다음에 판매 중인 거 이렇게 아까 10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일괄 등록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까지 했네요. 이게 나머지는 뭐 거기에 연결된 거니까 특별히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지사항 같은 거 넣는 것은 이제 나중에 쓰면 되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했으면 판매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설명했지만 주문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서 일주일, 1개월, 3개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제일로 볼 수 있고 발주 확인을 뭐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검색. 근데 이게 지금 3개월은 안 된다고 나오네요. 1개월 하면 우리가 지금 2개를 팔았어요. 이렇게 팔려나갔죠. 그 구매 확정까지 다 끝났어요. 우리가 강의가 끝나서 다 끝났는데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건 사가신 분들은 계좌번호를 붙여달라니까 계좌를 안 해주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1개월치만 하면 나 못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11월 달로 그 전달치를 하려면 11월 5일부터 5일까지 했으니 4일부터 가서 10월 5일 거 이렇게 보면 그 전에 것이 되는 거죠. 그거한테 5일 좀 날짜가 좀 재야 되네. 자, 이렇게 뭐 11월 달에는 이렇게 3개 팔렸구나. 그럼 아까 2개하고 5개가 이렇게 팔려 나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저기를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뭘 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원장 해가지고 고객 관리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물 수락대기 같은 건 아직 없으니까 뭐 미결제도 없고 미결제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다 결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걸 잘해야 돼요. 네? 발송 신규 주문료가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전에 봤겠지만 그러면 발주를 해야죠. 어디서 발주해야 돼요? 여기서 발주를 해야 돼요. 자, 신규 주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가 표시가 돼요? 알림에 표시가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와요. 신규 주문했다고 여기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신규 주문 2건 이렇게 와요. 문자로도 오고 여기 알림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이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있다면 이것을 계속 보고 있어야겠죠. 그 물건이 많이 팔려야 이 알림이 많이 와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판매 관리해서 발주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신규 오게 되면 바로 가가지고
여기 가서 발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발주 후에 몇 개가 돼 있는 거야. 5건에 5건 해가지고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송 처리를 해줘야 돼요. 발송 처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발송 처리 택배로 하려면 그 발송 저기가 있어야 돼요. 발송하면은 그 번호 있죠? 그걸 갖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처리가 돼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자, 내가 저번에 이게 발송이 들어왔는데 발송 처리를 뭐야 한 며칠 줘요. 그때가 안 오면은 아까 전에 같이 벌점을 맞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바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다음 배송현황 관리 이것도 이제 이미 처리됐기 때문에 거의가 없죠. 그래서 배송 중 막 이렇게 배송 완료가 됩니다. 배송 완료가 딱 되는데 구매 확정 요청하는데 배송 중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안 오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되는데 13일 정도 되면은 우리가 배송 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배송 그 구매 확정을 누르면 돼요. 그럼 며칠 지나가지고 결산이 다 돼요. 그래서 구매 확정 내역해서 한 건 있죠. 여기서 보니까 그거 배송하니까 이게 이렇게 돼인 거예요. 자, 구매 확정이 이렇게 됐죠. 2,500원 이렇게 해서 그 구매 확정을 이것은 구매 확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저기에서 그 구매 확정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면은 이런 것 반품 관리, 교환 관리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우리가 판매 관리에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첫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면 자, 그다음에 잠깐만 이것 좀 옮기고 정산 관리를 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돈이 얼마 들어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잠깐 이것 좀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산 관리를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이제 바로 2시간째 들어가는데 정산 관리. 자, 정산 내역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쭉 정산 내역이 있어요. 27분인데.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치를 볼 수가 있어요. 검색. 한 달 거죠. 지금 하나도 없네요. 1개월. 12월 오니까 11월 5일까지. 11월 6일부터 검색. 자, 정산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검색이 돼 있어요. 정산. 정산이 다 끝났죠?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 이제 1개월씩만 하고 있으니까 11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죠. 5일까지. 6일까지. 그 다음에 이걸 10월, 우리가 이제 수업을 9월 며칠부터 했는데 10월 7일부터 적까요? 날짜를. 한 건 있어요. 그러면 6개 이렇게 쭉 해갖고 우리가 정산한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항목별 뭐 이거 빠른 정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도 이건 언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세금을 내려고 부가세 신고하는 데가 7월하고 그 다음에 1월하고 7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한다 생각을 하고 이때 2024년 9월부터 원래 7월, 8월, 7월부터 지금 12월이니까 12월까지 검색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세금계산서 이 사람들이 끊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세무서에다가 이제 요새는 이거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끌어줬었기 때문에 이걸 막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할 때 그 컴퓨터에서 그 세금 가져오기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걸 종이로 끊어줬다 그러면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세무서 들어가 가지고 수정으로 그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세금 계산할 때 했는데 이걸 갖다 보내는 거 아니고 내가 이제 이렇게
네이버에서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이걸 그 세무서에서 제출하면 이만큼 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세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들어갔으니까 뭐 보실 분들은 여기 가서 다시 보면은 돼요. 부가세 어떻게 어느 건가 이 교육이 있거든요. 그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여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잠깐 시간이 이렇게